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한 건 하학 측절치였습니다. 하학 측절치 기억나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하학 측절치 주관의 길이는 몇 밀리이고 근원심은 몇 밀리인가. 사실 우리가 이렇게 정량적인 몇 밀리라는 것에 크게 매일 필요는 없어요. 제가 조각을 하다 보면 익숙해져서, 왜 어머니들께서 김치를 담을 때 뭐 깍두기를 사방 뭐 2cm 3cm로 한다, 딱딱딱. 저도 처음에 결혼을 했을 때는 막 자루 잰 듯이 이렇게 했는데요, 지금은 뭐 한 25년 4년 되면서 딱딱딱 하면 사이즈가 그렇게 되더라고요. 익숙함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굳이 여러분이 하학 측절지의 치관의 길이가 9.5mm고요. 근원심이 5.5mm라는 걸 명확하게 외우면 좋겠지만, 몰라도 익숙해지면 저절로 나오고요. 미리 말하면 모든 사람의 하학 측절지의 치관의 길이가 9.5mm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즉 하학 측절지의 치관의 길이가 9.5라는 건 평균치입니다. 체격이 좀 더 크거나 뭐 서양인 남성의 경우에는 9.5mm 더 클 수 있고요. 여성이거나 동양이거나 여리여릿하면 그것보다 조금 더 사이즈가 작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표준치를 알아야만 가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정도로 저희가 알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하학 측절지 치면 중에서 가장 넓은 면은 하학 측절지도 중절지, 측절지에서 전치예요. 그래서 전치가 갖고 있는 4개의 측면, 즉 순면, 설면, 근심면, 원심면, 그리고 한 개의 연이 있습니다. 절단면. 가장 넓은 면은 역시 순면, 레비얼 서피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3번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하학 측절지 순면의 치경면은 치근을 향해 볼록한 형태의 알파벳 무슨 자형을 이룰까요? 예, 순면은 대부분 U자예요. 그렇죠? 네, 순면의 치경면은 U자형을 이룬다. 먹는 U자가 아니고요. 알파벳 U자입니다. 예, 하학 측절치는 우각상징이 하학 중절치에 비해서 어떤지, 여기에서 중요한 관점은 하학 중절치와의 비교입니다. 상학 중절치, 측절치하고 하학 측절치의 우각상징에 대한 비교를 한다면 그것은 게임이 안 될 거예요. 근데 바로 옆에 있는 절치인 하학 중절치하고 비교를 하게 되면 명확하게 하학 측절치가 중절치에 비해서 근예, 원둔 우각상징이 좀 더 강하고 발달됐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학 측절치는 만곡상징이에요. 즉 순면의 절단에서 내려다 봤을 때 근심반부는 돌출되어 있고 원심반부는 완만하다라는 만곡상징이 조금 더 강한 것은 바로 하학 측절치입니다. 그래서 강하다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하학 측절치의 치근점은 하학 중절치에 비해서 어떻게 되어 있는가? 여기에서 묻고 싶은 건 치근상징이 원심으로 치근점이 휘어져 있다는 개념을 알고 있느냐, 그리고 어떤 치아가 치근상징이 조금 더 잘 되어 있는가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정답은 중절치에 비해서 하학 측절치가 원심 쪽으로 더 경사지어 있다라는, 즉 치근상징이 강하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했던 하학 측절지를 한 번 더 기억을 하시면서 Alt S, 마음속에, 머릿속에 저장하는 센스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하학 중절지, 하학 측절지를 했다면 각각의 나무숲들에 대한 정리, 하학 중절치와 측절치의 특징에 대해서 정리하는 시간과요. 하학 중절치와 하학 측절치가 어떻게 다른지, 만약에 여러분에게 치아를 막 섞어놓고 어떤 게 하학 중절치인지 선택하시오, 어떤 게 하학 측절치인지 선택하시오를 할 때 여러분이 명확한 기준과 특징, 외형의 형태를 알고 있으면 금방 선택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개념을 잘 모르면 이게 중절치인 것 같고 이게 하학 측절치인 것 같고 막 헷갈릴 것 같아요. 지식이란 헷갈리면 안 돼요. 명확하게 되는 것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하학 중절치, 측절치, 즉 하학 절치에 대해서 형태적인 특징에 대해서 한번 명확하게 정리하고 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학 절치의 각각의 순면, 각각의 설면, 각각의 근원심면, 각각의 절단에 대해서 저희가 하나씩 정리하는 시간을 지금부터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현문사 교과서 22쪽에 보면 하악, 절치, 정중선, 즉 인체의 좌축과 우축을 나누는 가상의 선인 하악, 정중선을 기준으로 첫 번째, 두 번째 위치하는 자가 하악, 중절치, 하악, 측절치입니다. 이름에 절치, 절치라는 이름이 있다는 건 음식물을 끊는, 자르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자, 여러분이 기준이 아니라 환자가 기준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측과 좌측으로 나눌 때 41번, 42번, 31번, 32번. 제가 이렇게 넘버링한 건 FTI 시스템의 약호였습니다. 국제치과연맹에서 가장 전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연맹에 가입을 하고요. 이렇게 약속된 기호로 치과의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가 서로 상호작용과 의사소통을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FDI 시스템 41, 42, 31, 32번이 하악 절치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사이즈를 한번 비교하는 표를 이 시트에 담아봤는데요. 하악 중절치와 하악 측절치는 작지만 미묘하지만 사이즈에서 특징이 있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상악 중절치와 상악 측절치에서는 상악에서는 상악 중절치가 사이즈가 컸습니다. 그런데 하악 중절치와 하악 측절치, 하악 절치를 비교할 때는 치관의 길이도 하악 중절치에 비해서 하악 측절치가 0.5mm, 근원심폭도 하악 중절치에 비해서 측절치가 0.5mm, 순설폭도 하악 중절치에 비해서 하악 측절치가 0.5mm 더 큽니다. 교수님 0.5mm 같고요. 0.5mm도 큰 거예요. 쌍둥이를 낳더라도 뭐 5분형 있잖아요. 그래서 미리 말하면 이게 단면으로 봤을 때, 평면으로 봤을 때 0.5mm는 뭐 거의 표가 안 나요. 입체적으로 봤을 때 0.5mm 조금 더 크구나 라는 느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근신면 시경선 높이와 원심면 시경선 높이는 하악 중절치와 하악 측절치 0이다 3.0, 2.0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이즈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하악 중절치보다 하악 측절치가 사이즈는 크더라. 정리하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이 그림 지난번에 저희가 중절치 할 때도 하악 중절치 할 때도 하악 측절치에도 계속 반복을 했기 때문에 익숙해질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익숙해짐이라는 것은 반복인 것 같아요. 아이들이요, 엄마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는 수백 번, 수천 번의 옹알이의 반복을 통해서 엄마라는 말을 만들어낸대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지식이라는 것도 계속 반복을 해서 익숙해져 가는 거죠. 그래서 그림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거고요. 왜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저 멀리에서 대전역에서 311번 오면 우리 학교 가는 차, 이렇게 머릿속에 반복이 되어진다고 해요. 지식도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좌우대칭, 좌우비대칭, 우각상징 미약, 우각상징이 약하지만 나타남, 망국상징 미약, 망국상징이 약하지만 나타남, 치근상징 미약하지만 치근상징이 약하지만 있음이라고 표현이 되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자, 두 개가 변별력이 있죠. 어떤 거는 미약이고 어떤 건 약하지만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선택해서 대칭이거나 미약은 다 하악 중절치에 대한 설명이라는 것을 이미 눈치채셨죠? 비대칭이라는 건 절단에서부터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악 중절치가 이렇게 수평으로 되어 있고 좌우 대칭인 것에 비해서 측절치는 좌우 비대칭입니다. 즉 근심은 우각이 예리하고 원심은 둥글고 곡선적인 우각상징도 벌써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각각의 순면과 순면, 하악 중절치와 하악 측절치의 순면에 대한 비교를 한번 보시면요, 명확하게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두 개를 막 섞어놓고 자, 골라 저 잘하죠? 골라 하악 중절치와 하악 측절치 고르시오 그러면 형태적인 특징이 명확하게 달라요.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좌우 대칭이라고 명확하게 보이는 것은 하악 중절치입니다. 이에 비해서 자, 근신면은 직선적이고 예리하고 원심면은 곡선적이고 둥글고
우각이 치경 쪽에 가깝고요. 발육구나 융선이 중절지 순면, 하악 중절지 순면에서는 발달이 안 돼서 밋밋하고 가늘고 긴 느낌이 있는 곳에 비해서 하악 측절지는 중절지에 비해서 나름 발육구도 있고요. 나름 발육엽 융선도 조금 더 발달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각상징이나 만국상징, 좌우 대칭 여부, 융선이나 구의 발육 정도를 통해서 어떤 것이 하악 중절지고 어떤 것이 하악 측절지인지 여러분이 이제 명확하게 볼 수 있는 눈이 생겼을 거예요. 순면은 명확하게 발달의 정도가 다릅니다. 예. 설면에서도 어떤 친구들은 교수님 하악 중절지와 하악 측절지 설면은 비슷한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는 친구도 있어요. 예, 사람마다 예민한 정도가 조금 다르기 때문에 비슷하게 볼 수 있고요. 사실 그렇게 엄밀히 다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설면도 자세히 보면 다르다는 걸 여러분이 알 수 있습니다. 하악 중절지 설면도요, 순면과 마찬가지로 가늘고 긴 여리여리한 외형을 갖고 있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자, 보시면 치경 3분의 1에 설면 결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양쪽 가장자리에 변연융선이 비교적 발달이 되어 있지 않고요. 설면와도 발달이 되어 있지 않은 것이 하악 중절치입니다. 이것에 비해서 하악 측절치를 한번 살펴보면요. 하악 중절치와 마찬가지로 설면 결절의 위치는 치경 3분의 1에 똑같이 있습니다. 그런데 설면와부터 명확하게 하악 측절치가 조금 더 발달이 되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하악 중절치의 양쪽에 변연 융선이 발달되지 않은 것에 비해서 하악 측절치는 나름 근심 변연 융선과 원심 변연 융선이 나름 발달되어져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설면화의 깊이도 이렇게 오목하게 들어있는 설면화의 깊이도 하악 중절치에 비해서 하악 측절치가 발달되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면에서 명확하게 볼 수 있었던 것처럼 설면에서도 어느 정도 변별력이 있고요. 또 설면에서도 절단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설면에서 보여지는 절단으로도 충분히 어떤 것들이 하악 중절치고 하악 측절치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발달된 치아가 하악 측절치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극돌기 유무는 둘 다 하악 중절치와 하악 측절치 둘 다 볼 수 없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극돌기가 보이는 치아는 상악 중절치와 상악 견치이기 때문에 하악 절치에서는 절대 극돌기를 볼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친구가 그랬어요. 교수님, 아까 숙면에서는 명확하게 제가 알 수 있었는데요. 설면에서 좀 헷갈렸는데 교수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상악 절치하고는 뭐 별로 게임이 안 되지만 옆에 있는 하악 중절치 설면도 밋밋하네요. 별다른 특징이 없네요. 그거에 비해서 하악 측절치는 나름 변연 융선도 있고요. 설면화도 조금 더 깊고요. 이런 발달의 정도가 조금 더 발달된 하악 측절치를 이제 구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라는 말들을 해요. 참 잘했어요. 도장을 꾹 찍어주고 싶네요. 자, 여러분도 다 구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사실은 하악 중절치, 측절치 근심면과 원심면, 즉 정중선에서 가까운 근심면, 정중선에서 먼 원심면, 이거를 구별하기는 사실 조금 아무리 예민해도 잘 모릅니다. 자, 절단이 꼭지점이 되고 치경선, 치경면이 이렇게 저면이 되는 쇠기형, 이등변 삼각형이 모양이 다 비슷해요. 그래서 하악 중절치나 하악 측절치나 비슷하고 치경선 심지어 치경선 만곡도도 하악 중절치 3.0 근심면, 하악 중절치 원심면 2.0 만곡도 차이가 1.0인 것과 하악 측절치 근심면 만곡도 3.0 하악 측절치 원심면 만곡도 2.0 똑같아요. 그래서 명확하게 구분할 수는 없지만요. 조금 더 사이즈가 큰 것이
하악 측절지 정도구나, 이 정도만 저희가 구별할 수 있어요. 엄밀히 말하면 순면과 설면에서는 판정이 되지만요, 근신면, 원신면에서 하악 중절치와 하악 측절치를 구분하시오. 이거는 조금 더 구분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절단에서는 조금 더 차이가 있어요. 절단에서 저희가 순면에서도 명확하게 봤는데요. 절단에서 절단이 이렇게 일직선으로 되어 있다, 즉 좌우 대칭이다 라고 되어 있으면 저희가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게요, 하악 중절치입니다. 순설폭과 근원심 차이도 사실 0.5씩 밖에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요, 명확하게 알 수는 좀 없어요. 그거에 비해서 절단에서 원심으로 약간 경사가 지어 있는 치아가 하악 측절치임을 저희가 판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절단만 봐도 좌우 대칭형인 하악 중절치와 약간 원심 쪽으로 비대칭형인 하악 측절치가 구분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둘 다 설면 결절의 위치는 약간 정점이 원심에 위치하는데요. 설면 결절이 튀어난 정도, 발달된 정도를 보면 하악 측절치가 하악 중절치보다는 나름 발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서도 저희가 절단에서 봤을 때요, 둘 다 설면 결절이 보여요. 그렇지만 조금 더 툭 튀어나온 것이 하악 측절치예요 라고 판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정리하면요, 순면과 설면, 절단을 통해서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건 대칭형과 비대칭형만 봐도, 우리는 치과 기공사인 우리는 치관, 나 치아야 라는 치관을 통해서 알 수 있잖아요. 치관을 보면 좌우 대칭형인 치아와 무엇인가 약간 비대칭형, 어느 쪽 우각이 조금 더 치경 쪽으로 기울어졌어요, 이런 명확한 차이점이 있는 것을 통해서 하악 중절치와 하악 측절치가 약간 다르다는 것을 저희가 판정할 수 있었습니다. 자, 나무 이야기를 한번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과 수업 시간이면 이러저러한 얘기들도 충분히 나눌 수 있는데, 그동안은 제가 막 수업만 막 하느라고 이런 얘기들을 많이 못한 것 같아요. 짧게 한번 해볼게요. 1분 정도만 저한테 시간 주세요. 대게나무는 한 곳에 심겨지면 움직일 수도 없고 이사도 갈 수 없어요. 예, 뿌리는 있지만 움직일 수 없잖아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본에 가면 정이품송이라는 풍기를 받은 소나무도 있지만 그 자리에서 500년 넘게 그 자리에 한 자리에 있게 되잖아요. 근데 학자들의 연구를 보면 놀랍게도 기존에 어떤 나무가 심겨지면 그 옆에 또 다른 나무가 심겨지잖아요. 어떤 나무가 심겨지느냐에 따라서 나무는 놀랍게도 열매와 꽃이 피는 것이 다르대요. 놀랍죠? 심지어 뿌리가 더 길고 튼튼해지는 것도 옆에 어떤 나무가 심겨지느냐에 따라 영향을 미치게 된대요. 이렇게 움직일 수도 없고 고정화되어 있는 나무도 옆에 어떤 나무가 심겨지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영향을 받나 봐요. 사람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사회적 동물이고 옆에 있는 사람들과의 서로 선한 영향력을 미치면서 살아가는 게 사람인지라, 우리 바로 옆에 어떤 사람이 있는가, 그걸 더 떠나서 나는 옆에 있는 사람에게 어떤 사람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시대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요즘 코로나 얘기하면서 어떤 사람들이 잘 지켜온 사회적 거리 유지, 의료진들의 그런 고생, 희생,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이런 사람들의 선한 영향력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선진국으로서의 면모가 K-방역 이런 거 많이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건 남을 판단하기보다 나부터 사람들을 향한 또 따뜻한 시선, 공감, 공유, 배려, 이런 것들을 하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나로부터 흘러넘치는, 사람은 각각의 가격이 있어요. 그 가격, 품위를 인격이라고 하는데요. 그 인격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치아에 대해서 만들고 치아를 알아가지만 더 중요한 건 정말 우리의 양심과 가치관과 인격이 아프고 힘든 사람들의 치아를 내 치아인 것처럼 만들어준다고 하는 마인드, 이런 마인드를 갖고 있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자, 이제 여러분한테 이런 두 개의 그림을 놓고요,
위에 제가 이렇게 친절하게도 써줬지만 1번, 2번 해놓고요. 골라 막 돌리면서 어떤 게 하악, 우측, 중절치에 대한 그림이에요? 어떤 게 하악, 우측, 측절치에, 어떤 게 하악, 측절치에 대한 그림이에요? 라고 물어본다면 이제 여러분은 명확한 판단의 근거가 생겨졌을 거예요. 칙과 기공사인 우리는 이렇게 밑에 조금 더 아이보리색인 칙은 볼 수 없는 직군이에요. 저희는 오직 치관, 치아야, 이빨이야 라고 하는 치관만 볼 수 있는 직군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치관이 좌우 대칭이네, 절단이 일자로 돼 있네, 절단이 어느 쪽으로 경사졌어, 기울어졌어, 설면 결절이 조금 더 발달돼 있고 변연 융선도 조금 더 발달돼 있고 설면와도 조금 더 발달된 두 개의 치아가 있네. 아하, 그렇다면 어떤 치아가 하악 중절치고 어떤 치아가 하악 측절치인지 구별할 수 있겠네 라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치아를 반으로 쫙 나누면 근심반부와 원심반부로 나뉘는데요. 하악 중절치는 밋밋해요. 근심이나 원심이나 별 차이가 없어요. 어디가 좀 더 돌출됐다는 걸 알 수가 없어요. 물론 하악 측절치도 명확하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심반부가 원심반부보다는 약간 조금 더 돌출되어 있는 만곡상징이 조금 보이더라. 그리고 치근이 하악 중절치는 거의 스트레이트하게 이렇게 식립이 되어져 있다면 측절치는 어느 쪽으로 조금 치근처럼 휘어져 있더라. 자세히 보니 원심으로 휘어져 있구나. 이렇게 원심으로 휘어진 거 보니까 치근 상징이 있네. 하악 측절치가 중절치에 비해서 치근 상징이 조금 더 강한 치아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절단을 보시면 중절치, 하악 중절치는 일자로 되어 있고 좌우 대칭형으로 되어 있어서 명확하게 하악 중절치야 라고 알 수 있어요. 그거에 비해서 여러분 보시면 하악 측절치는 약간 경사졌죠. 휘어져 있죠. 예. 원심 쪽, 일자가 아니라 원심 쪽이 이렇게 경사진 걸 통해서 하악 측절치야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골라. 자, 섞어. 어떤 게 하악 중절치지? 어떤 게 하악 측절치지? 이제 여러분 구분할 수 있는 예민한 눈이 생겼나요? 몰라도 계속 반복하시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배운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치아의 좌측과 우측을 구별하는 우각상징, 즉 숙면에서 봤을 때 우각상징 근의 원둔에서는 아시다시피 하악 측절치가 중절치에 비해서 미약하지만 조금 더 강합니다. 절단에서 봤을 때 근심반부가 조금 더 돌출되어 있고 원심반부가 완만한 만곡상징에 있어서도 하악 중절치보다 측절치가 조금 더 발달되어 있습니다. 치경선 만곡상징은 두 치아, 궁이 근심 쪽 만곡상징이 원심 쪽보다 발달되어 있습니다. 치근 상징은 하악 중절치보다는 치근의 첨 부분이 측절치가 조금 더 원심 쪽으로 휘어져 있는 치근 상징이 강합니다. 치관의 볼록한 부분과 즉 용선이라든지 변연 용선, 이런 용선이라든지 결절, 설면결절 이런 부분에서 공이 측절치가 중절치에 비해서 더 볼록하고 발달되어 있습니다. 또 오목한 부분, 즉 설면와라든지 바르구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하악 중절치는 밋밋하고 특징이 없었는데 측절치다, 설면화도 조금 더 명확하게 볼 수 있고 숙면에서의 바르구도 하악 중절치에 비해서 조금 더 발달되어 있습니다. 물론 중요한 사이즈 면에 있어서도 하악 측절치가 중절치보다 조금 더 발달되어 있는 것들을 여러분이 Alt S 머릿속에 저장, 마음속에 저장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하악 중절치와 측절치를 명확하게 구별하는 특징에 대해서 저희가 공부를 했습니다. 다음 차시에서는 제가 지난번에 상악 중절치, 측절치 지금처럼 이렇게 정리하고 비교하고 넘어간다고 했는데요. 제가 빠뜨렸어요. 그래서 다음 차시에는 그것을 한 번 더 정리하고 명확하게 머릿속에 알아가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건조하고 일교차가 굉장히 많이 커요. 아침 저녁으로 조금 쌀쌀하다고 느껴져요.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고요. 따뜻한 물
우리 몸이 1년 365일 36.5도잖아요. 그래서 1도만 높아도 면역력이 강화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열이 나서 37도 오면 안 되고요. 그래서 조금은 이렇게 좀 몸이 따뜻해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몸도 따뜻하고 마음도 따뜻하고 공부에 대한 우리의 열망도 따뜻해지는 그런 한 주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치교원과 김정수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